들기도 쉽습니다. 네. 여러분 입장에서도 쉽게 나올 거예요. 자, 403페이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는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뭡니까? 내용별로 집중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 이 판매 관리비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아마 여기 9월 5일까지 해서 마쳤나요? 6일까지 했습니까? 6일까지? 네. 그러면 7일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판매 관리비 관련된 거래를 연습하겠는데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자, 9월 7일 날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 동양난을 보내고 대금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실무시험으로 나온다면 동양난을 사온 계산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회계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난은 면세제화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파란색 계산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53번 면세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9월 7일 이 문장 내용으로 봐서는 계산서를 받았는지 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는 전제는 계산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계산서는 아니다. 현금 영수증일 것이다. 라고 보고 만약에 동양난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 넣는 것이다. 여러분 실무에서. 그런데 동양난을 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네요. 그러면은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지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이다 하는 거죠. 53번, 13번이 그거예요. 계산서잖아요. 계산서는 다 면세제화지 않습니까? 면세제화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거나 계산서를 받아온 거.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면세는 전부 다 일반 전표. 자,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다 같이 입력해 볼까요? 요형상사로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9월 7일 날 출금 접대비죠. 접대비는 거래처와 적요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일날 문제입니다. 8번.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45,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왔겠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식당에서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접대비거든요.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죠. 자, 9월 8일 거 다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8일날 차변 접대비 813번이죠. 방향키로 가셔서 45,000원
자, 카드 결제는 대변의 부채인데요. 뭐가 되죠? 예, 미지급금이 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삼성카드로 거래처 코드로 잘 입력해 주시고 4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9일날 거 한번 보세요. 판매 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핸드폰 요금을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통신비 나왔네요. 통신비. 네, 9일날. 차변은 통신비가 되겠고요. 비용 발생 814번 88,000원. 대변이 보통예금이다 이런 얘기죠. 보통예금도 은행거래처를 거래처의 코드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은행 그리고 8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일날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 초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우체국에서 등기 영수증을 받아왔겠죠. 네, 출금전표로. 그러면 비용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 역시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출금 구분은 출금으로 하시고요. 통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814번이네요. 4,000원. 아, 11일 날 거를 보면요. 수도요금 30,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답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대체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겠군요. 자, 11일 날 여러분 수도요금은 무슨 비용이죠? 예, 수도광열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을요. 수도광열비 815번 선택해 주십시오. 30,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은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를 반드시 서울은행으로 코드로 걸어주라. 뭐 전표를 이런 속도로 입력하시면 여러분 60분 내에 충분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입력하는 이런 속도로 입력을 하시면 60분 안에 다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일 거 보겠습니다. 난방용 유류 200,000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아마 주유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주유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면은 거기 부가세가 있을 거예요. 부가세 있었다면 이거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일반 전표에 때려 넣는 거죠. 이게 지금 개정 과목 연습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 실무하고는 좀 동떨어졌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영수증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해서 20만 원으로 돼 있으면 메인 매출전표 넣어가지고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12일 날 출금으로 하시고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난방용 기름은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됩니까? 네, 수도광열비 맞습니다. (20만 원)
다음에 13일 거 보도록 하죠. 전기요금 2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네, 보통예금으로 이체됐고 전기요금이니까 이건 대체전표 차변대변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13일의 전기요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력비 맞습니다. 전력비입니다. 816번이죠. 네, 816번. 과거에는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로 처리했었습니다. 수도광, 그 광자가 전기요금을 의미하는 광자였어요. 그러나 전력비 판매관리비를 따로 구분해서 처리하게 된 것이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매관리비에서 전력비를 별도 계정 과목으로 따로 표시한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전력비 계정을 쓰십시오. 그래서 23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서울 23만 원. 다음에 14일 문제를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세 납부한 거네요. 자동차세. 네,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출금으로 해주시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817번에 있네요. 817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8만 원. 우리가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이런 것을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으로 분류를 하죠.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는 조세가 바로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집이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이런 것을 내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이에요. 세금과 공과. 자, 넘어가 보면 이제 15일 거를 보겠습니다. 계속 세금과 공과가 나오네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을 하면 되는데요. 주민세, 예, 이것도 세금과 공과예요. 네. 자, 법인 균등 분할 주민세 10만 원. 자, 날짜는 15일이고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으로 하시고 세금과 공과입니다. 주민세도 세금과 공과. 10만 원. 네. 제가 어제 저기를 이천의료원 여러분 요즘에 가보셨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혈압약을 받으러 가는데 어제 가보니까 병원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뭐 이게 이천에 이런 병원이, 예, 뭐 분당이나 서울에 온 것 같아요. 로비도 아주 어마어마하고, 예, 병원 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세금을 낸 보람이 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세금 낸 것이 좀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도립비잖아요. 도립. 그래서 좀 싸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시설이 아주 좋아졌어요. 뭐 다른 개인 병원 그런 시설 못 갖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막 하잖아요. 아, 나는 의료보험료를 몇십만 원 내는데 병원은 1년에 나 병원에 몇 번 갔나?
그런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또 내가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료 내고 있는 거거든요. 본전만 너무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15일 날까지 했죠? 자, 16일 날 거는 무슨 거래입니까? 16일 날 거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18,000원. 이것도 세금과 국가로 처리하면 돼요. 면허세도. 예, 그래서 출금으로 해보겠습니다. 출금으로 면허세 세금과 국가입니다. 817번. 금액은 18,000원. 세금과 공과 문제를 참 많이 냈네요. 자, 17일.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 재산세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예, 재산세하고 아까 나왔던 자동차세. 이게 세금과 공과 문제에 아마 단골이 아닐까? 예, 할 정도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뭐 면허세, 주민세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전부 세금과 공과로 하면 됩니다. 자, 재산세 세금과 공과로 합시다. 출금으로 하시고 817번 세금과 공과 80만원. 재산세 80만원 내려면 재산이 좀 꽤 있는 거죠. 예. 예, 재산 꽤 있어요. 80만원. 예.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네. 소득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18일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일 날. 상공회의소 회비. 이 상공회의소 회비는 이제 협회비 같은 건데요. 협회비 같은 거 조합비. 이것도 세금은 아니지만 공과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 이게 같은 개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비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출금으로 하시고 817번으로 처리하십시오. 상공회의소 회비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5만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경제단체 중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경제단체가 상공회의소일 거예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이 작은 지역까지 다 있잖아요. 이천에도 상공회의소 있죠. 이천 아마 여주 양평까지 이렇게 이천 상공회의소가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그 회비라는 게 시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다음에 19일 날 보겠습니다. 19일 거는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예, 우리가 법원 등기소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게 가면은 인지나 증지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나 증지는, 인지는 국세이고 증지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금이에요. 예. 그래서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그러면 출금으로 하시고 817번 10만원. 대개 정부에서 받는 수수료를 이게 인지를 붙이는 걸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일 날 거래를 보겠습니다. 20일 날은 설명이 많네요. 국민연금 보험료 4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 금액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종업원에 대한 그 지원금 중에 건강보험료하고 그 고용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연금 지원입니다. 국민연금. 이거는 지금처럼 여기 20일 날 설명처럼 이 회사처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세금과 공과로.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과 공과로 개정 과목 하시고 시험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했으면 그건 복리후생비로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으면 세금과 공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거를 말이죠. 출금 전표로 두 줄로 쓰는 방법이 있고 대체 전표로 세 줄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잘 들으세요.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대체 전표로 작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 출금 전표로 쓰면 두 건이 돼요. 번호가 1, 2가 나옵니다. 출금 전표로 하면은 왜냐하면 출금이면 예수금 출금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출금 하나 쓰고 전표가 완전히 다른 전표가 되는 거예요. 날짜는 같지만 전표 1, 2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것은 출금 전표 두 줄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건으로 하려면 차변의 현금 아니야 대변의 현금이지. 대변의 현금, 차변의 예수금, 세금과 공과 이렇게 대체 전표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한 건의 전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46만원 차변의 예수금 254 50%니까 반절 24만원 23만원인가요? 네, 맞죠? 23만원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17 23만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한 건의 전표라고 한다 이겁니다. 한 건의 전표는 전표 번호가 같아야 돼요. 이 세 줄이. 그런데 우리가 출금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두 줄로 입력하게 되는데 출금 하나는 예수금 또 하나는 출금 하나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하게 되면 번호가 하나의 번호가 아니에요. 번호가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 현재 대변부터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금을 입력을 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잔액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차변부터 입력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차변부터 입력을 23만 원씩 두 번. 이제 그 차변 두 개를 하고 저희 나중에 현금을 넣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입력이 조금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저희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안 하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큰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해요. 제가 일을 한다면 큰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고 작은 거 나눠지는 것을 나중에 입력하는 것이 왠지 편안합니다. 여기 이제 차액이 보여지면서 약간 검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이 더존 프로그램은 자동 완성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국 세무사회에서 치르는 시험에 그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은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K랩 프로그램은 여기 46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 23만 원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23만 원이 여기서 자동 입력돼 버려요. 좀 좋아진 것 같죠? 그것이 이제 대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머지는 이걸 것이다 하고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아니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또 하나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20만 원 따로 3만 원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냥 여기다 입력하면 2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정 과목 입력하면 3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돼.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약간 좀 편리한 게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일 날 거를 했는데 21일 날 걸 보겠습니다. 강남 빌딩에 9월분 임차료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강남 빌딩의 어느 사무실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이라는 거 아셔야 되죠. 임차료는 비용. 그래서 그 임차료가 이번 달 9월분인데 9월분이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주고 지금 돈이 형편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 임차료 차변에 비용 발생해야 됩니다. 돈 준 것만 임차료로 처리하면 그건 현금주의예요. 돈 안 준 것도 9월분이 임차료 주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9월 21일 날 임차료를 다 비용 발생시킵니다. 차변에 임차료 819번 임차료 코드 쓰세요. 819번. 자, 방향키로 가셔서 100만 원을 발생시켜라 이겁니다. 70만 원만 줬으니까 그냥 임차료 70, 대변에 현금 70, 아니면 출금조표로 임차료 70만 원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렸어요. 자, 임차료 100만 원 발생시키고 대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 70만 원. 다음 달에 주기로 한 거 미지급금. 그래서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9월 21일 날이 9월분 임차료 지급하는 날인데 임차료를 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했을 때 70만 원만 임차료로 처리하고 말아버리면 이 30만 원 부채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70만 원 현금 자산 감소. 미지급금은 거래처 꼭 걸어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이니까. 미지급금은 채무잖아요. 채무.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를 반드시 채점한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부 형성이 안 돼. 이걸 걸지 않으면 거래처 원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 40231로 꼭 걸어야 돼요.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2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임차료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개정 과목이 뭐 임차료라는 판매관리비가 생각이 안 나는 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7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못 줬구나. 그러면 임차료 70만 원 출금전표로 한 줄로 땡. 아니면 차변에 임차료 70만 원, 대변에 현금 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는 거죠.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임차료 100만 원,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거 70만 원, 30만 원은 채무로 표시해야 돼요. 부채 증가시킨다. 21일 날 줄 걸 못 줬으니까 부채가 발생해야죠. 다음에 22일 날 보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유 중인 그 유형자산의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지출 중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든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지출로서 자산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적 지출로 하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 처리. 자, 에어컨 고치면 무슨 비로 처리하면 되죠? 수선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22일 1번 출금 수선비입니다. 820번 수선비 되겠습니다.
그만. 여기서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출금전표의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비품. 그렇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 비품이 돼야 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은 수선비로 해야 되고. 다음 2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예, 비용 처리하라 그랬네요. 예,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출금으로 해서 보험료 800번대 821번입니다. 네, 120만 원이죠. 1200 플러스. 이 보험료는 나중에 결산일에 지금 9월 23일 날 보험료 지급했으니까 10, 11, 12 세 달치만 당기 거죠. 세 달하고 7일 거. 그리고 나머지 9달 거의 9개월치는 차기 거죠.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차기 9달치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 때 보험료에서 빼주죠. 대변의 보험료 다시 차변에는 선급비용. 이것이 나중에 결산 수정분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보험료가. 자, 그래서 어떤 회사는 또 시험에서 어떤 경우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23번 문제. 거기 괄호에 여기서는 비용으로 처리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가 보려고. 그러면 보험료가 아니라 뭐로 하면 될까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응? 네? 차량 원방금? 아까 결산 수정분계에 나오는 개념 과목이에요. 선급비용. 예, 선급비용. 자, 이거 여러분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지금 이 문제는요. 9월 20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예, 알고 가야 되겠네요. 이거죠? 예. 자, 이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월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23일을요. 그냥 9월 말일이 30일이죠. 예, 9월 30일로 그냥 고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 며칠 하면은 애매해요. 이게 예, 월할 계산할 때 또 7일이 예, 그냥 7일을 무시하기면 좀 찝찝하니까 그냥 9월 30일. 자, 9월 30일 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회사라면은 9월 30일 날은 이렇게 처리하겠죠. 지금 우리가 한 대로 예. 네, 이렇게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결산 수정 분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선급 비용이 맞죠? 예, 90만 원. 대변에 예, 보험료 90만 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했고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의 전제는 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전제하에서 결산 수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도 있다. 예.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는 분괴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냐 하면은요,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 비용 또는 선급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 여러분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산 처리했을 때 결산 수정 분괴는 어떻게 될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거는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결산 수정 분괴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좀 설명을 좀 써가면서 하죠. 자, 이 결산 수정 분괴는 미경과분을 자산 처리하는 수정 분괴가 필요한 것이고, 이 결산 수정 분괴는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수정 분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 붙여야 되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자산 처리했는데 이거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10, 11, 12, 3개월치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개념으로 수정 분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이 그렇습니다. 예, 30만 원. 대변에 예, 선급 비용을 30만 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산서에 미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결과는 위의 방법이나 밑의 방법이나 동일하게 돼요. 왜 그러냐? 자, 볼까요? 밑의 방법에서 보면은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 위에 거 볼까요? 위에 것도 9월 30일 날 보험료를 120만 원으로 비용 발생시켰다가 12월 31일 날 90만 원을 보험료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결국에 30만 원인 것이죠. 또 자산으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자산은 선급비용이 90만 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90만 원 증가하겠죠. 밑에 거 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선급비용이 120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결산 수정 12월 31일 날 선급비용 30만 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선급비용이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 감소를 30만 원 시키니까 결국에 자산,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90만 원으로 반영이 된다. 위아래 재무제표에 미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와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 처리를 한 경우는 미경과분을 자산 처리하는 회계 수정 분괴를 결산 때 해야 되고, 자산 처리한 경우의 회사는 결산 수정 분괴 시에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그러한 수정 분괴가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결국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가끔이 아니라 뭐 거의 건너서 한 번씩은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비용인데 자산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깜짝 놀라겠죠. 이거 보험료인데 왜 이걸 자산으로 하라는 거지? 멘붕이 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험료가 그러면은 이게 뭐야, 창고에 대한 보험료니까 건물로 하란 말이야 뭐야 하고, 예, 엉뚱하게 건물을 찾는다든가, 예,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선급 비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뭐 위의 것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9월 30일 날 대부분 차기께 더 많으니까 차기께 9달이고 단기께 3달치밖에 안 되니까 그냥 몽땅 성급 비용이라고 처리한다는 개념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연초에는 그렇지 않겠죠. 예, 상반기에는 상반기부터 뭐 성급 비용 처리 잘 안 하겠죠. 예, 상반기는. 근데 하반기는 1년치 주면 성급 자산적인 성격이 더 많아요. 단기의 비용이 더 적어져. 그러니까 미리 성급 비용을 처리해 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 재무제표 같은 거 뭐 반기별로 뭐 만든다든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자산 처리를 더 많이 최종 결산 수정분기 하기 전에 자산 규모를 좀 많이 보이게 하려면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9월 23일까지 했고요. 9월 24일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용을 지급하고 자산 처리하는 경우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24일 문제로 가보면요.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오일을 보충했습니다. 카센터에 그리고 4만 원을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엔진오일을 보충했으면은 무슨 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차량 유지비로. 그래서 이거는 승용차에 대한 것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왔다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일 출금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도 이것저것 많아요. 해당되는 차량 유지비에 해당되는 지출들이 4만 원이죠. 자, 25일 거 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고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 많이들 틀려요. 왜 많이 틀리느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자, 2만 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처리하면 돼요. 대변은 현금이 확실합니다. 차변을 뭘로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통신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왜 이게 운반비가 되냐면은 상품. 이 판매 상품이잖아요. 판매 상품. 상품을 퀵 서비스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운반비입니다. 네. 운반비. 근데 만약에 서류를 계약서 서류를 퀵 서비스로 발송했다. 그러면 통신비로 처리하면 돼요. 네. 서류 보내는 것은 우리가 등기 같은 우편물을 통해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도 서류 보낼 수 있죠. 그거 통신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퀵 서비스 사용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통신비예요. 그 운반비라고 안 해요. 예. 서류를 운반했다. 말이 좀 성립이 잘 안 되죠. 상품을 운반한다. 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품을 발송하면은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5일 거요. 네. 출금으로 하고 운반비 되겠습니다. 운반비 824번입니다. 824번 2만 원인가요? 자, 26일 문제 보겠습니다. 26일은 신입사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이 외부 위탁교육에 어느 학원에 위탁교육을 했다면은 학원에서 계산서를 만약에 발급을 받아서 왔다. 그러면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계산서니까.
네, 그런데 학원에서 뭐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거는 일반적 표현해야 돼요. 왜냐? 이 교육비 영수증은 보나마나 면세니까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표. 근데 계산서를 받아왔으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현금 영수증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전표에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자, 출금으로 하시고 이 비용은 개념 과목이 뭐죠? 네,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825. 30만원. 네. 자, 27일 문제 볼까요? 본사 사무실에 신문구독료. 여러분 신문구독료는 앞에서 용산전자 할 때 나왔죠? 네, 도서인쇄비입니다. 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구독료가 만약에 신문구독료가 이거는 신문구독료는 면세잖아요. 면세. 그래서 일반전표 문제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일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줬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메인 매출전표. 자, 27번 출금전표. 신문구독료는 도서인쇄비다. 826. 15,000원. 신문구독료도 시험이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28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뭐 사무용 소모품이니까 뭐 복사용지나 뭐 볼펜,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을 현대문고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가로 열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 개념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소모품 B입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시고요. 소모품비로 하면 됩니다. 소모품비로 830번이죠. 예. 830번이죠. 10만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 알고 가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 하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예, B자 빼고 소모품 자산처리법. 그래서 우리가 결산수정분계 때 소모품 정리하잖아요. 재고조사. 네,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은 사용한 것을 산정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있고, 전부 소모품 살 때마다 비용 처리했던 회사는 결산 때 재고를 자산 처리하는 수정분계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보험료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지금처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은 소모품 B,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B자를 딱 떼어내고 소모품 하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보험료하고 유형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일 날 문제를 볼게요. 29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법인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를 의뢰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직원이 사무실에 있지만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해요. 네. 챙겨서 보내주는 일. 네. 챙겨서.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 세무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를 맡겨서 우리가 이제 5월달, 지금이 5월달이네요. 5월달에 이제 법인은 5월달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 저희와 같은 학원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죠. 학원도 법인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개인 사업자들은 5월달에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세무 조정. 그래서 이제 소득세도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세법에 맞추어서 너무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없는지 사업소득자들 또는 또 비용을 더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없는가? 합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작업이 세무사의 세무조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래는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의무가 끝나지만은 또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또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또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봐야 되고. 자, 아무튼 그 5월 달이 그런 달이죠. 그래서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인 사업자들도 이 내부적으로 그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인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아예 전문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려요. 맡기고 내부에 있는 회계 직원은 그 서포트 해주는 거죠. 이런 영수증 챙겨달라고 하면 영수증 챙겨주고, 뭘 집계해달라면 엑셀로 집계해서 주고, 아니면 이런 더존 프로그램을 입력은 해요. 입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거 하고 또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조정을 통해서 해서 신고해 주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내부에서는 관리용이고 저기서는 세무 조정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일 날 50만 원을 그 세무사 사무실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차변의 비용을 뭐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수수료 비용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 사무실에 지급하는 것들 대부분 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831. 대변은 보통 예금이고요. 보통 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30일 날 거 하고 우리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30일 날 신상품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요.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말이죠. 제작비를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아왔다면은 그렇죠.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말이 안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받아왔겠네요. 메인 매출전표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야? 세금 10,000원 정도 세금이 있잖아요. 공제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 회계 담당자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이거 일반 전표에 넣으면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돈이 보인다. 그리고 이 서포트를 해준다. 회계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영수증을 전부 간이 영수증만 받고 이러면은 회계사 사무실에 보내봐도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 안 해줘요. 물론 이제 그 자문을 잘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직원한테 계속 전화하겠죠. 앞으로 이런 거는 현금 영수증 받아오세요. 앞으로 이런 건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주겠지만 상대하는 거래처 많은데 거기도 격리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보내주는 대로 전표 입력해준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수막 맞추고 이런 거 신용카드로 결제하든지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현금이니까 출금으로 하시고요. 자, 이거 비용 뭡니까? 광고 선전비로 해야 돼요. 833번입니다.
광고 선전비 1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판매 관리비를 30건을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예, 대략적으로 그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 수가 한 20여 가지 되는데, 예, 30건을 해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급여부터 광고 선전비까지. 네, 이 범위 내에서 나올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기타 거래가 더 어렵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기타 거래를 연습하겠습니다.